자, 어디 160페이지 적용 대상형이 나오죠. 일단 요약집을 일단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 적용 대상 행위는 거기 중요한 테마죠. 아주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건축법에 적용된 대상 행위 중에는 건축 행위가 있죠. 자, 건축 행위 5가지 행위. 자, 뻔한 개념이긴 하지만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잘 정리하세요. 일반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행위를 의미한다고 건축법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항상 우리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정의 그대로 보세요. 항상 법 표현은 그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라고요. 혼자 의역하거나 혼자 없는 걸 만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국회의원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항상 법에 정해진 그대로만 보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변수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규정서 규정하는 것도 있고 다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일단 건축법 내용만 공부하시라고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5가지 행위가 들어갑니다. 자, 뭐만 나오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이 5가지 행위만 건축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또 만들지 마시라고요. 혹시나 이러면 어쩔까요? 하지 말어. 알겠죠? 그거 혼자 생각만 하고 생각도 하지 말어. 그 시간 그런 생각할 시간이 뭐 있어? 건축법에 정한 개념은 5가지 행위로 정의해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건축 행위는 5가지. 자, 뭐뭐 있다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네요. 딱 보니까 여러분 개념은 건축이니까 다 축이 들어가죠. 축인 축조. 축조는 뭐예요? 짓는 거. 알겠죠? 다 짓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전은 축이 안 들어가 있죠. 이전은 뭐예요? 옮기는 거. 간단히 말하면. 자, 이전도 건축행위이다 아니다? 이다. 꼭 건축행위가 아니라고 한 번씩 물어보거든. 건축행위 들어갑니다. 이전도. 알겠죠? 이전도 건축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건축은 짓는 거니까 이전은 짓는 게 아니잖아. 옮기는 거잖아.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잖아. 그래도 건축법에는 건축에 집어넣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한 번씩 건축이 아니라고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개념적인 문제는 간단히 뭐라 했죠? 신축은 뭐예요? 새로 짓는 거잖아. 간단히 말하면 새로 짓는 거. 증축은 늘려서 짓는 거. 알겠죠? 뭘 늘리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개축이 뭐예요? 개가 뭐예요? 개량은 개자니까 고쳐서 짓는 거. 고쳐서 짓는 거. 재축은 다시 짓는 것. 알겠죠? 이전은 옮기는 거. 이제 기본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법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자, 신축이라는 것은 자, 새로 짓는데 문제는 나대지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축이에요. 그죠? 나대지에다가 건축물 축조하는 거죠? 새로 짓는 거니까. 나대지가 뭔지 아시죠? 건축물이 하나도 없죠?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는 땅.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에 건축물 축조하면 신축입니다. 대신 하나 조심할 거. 자, 나대지에 축조하지만 나대지가 아닌 우리 부속 건축물이 있다. 부속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 나대지는 아니죠. 여기에다가 뭘 축조해도 신축이다. 주된 건축물을 축조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신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점을 이렇게 이해하겠죠? 자, 나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하나도 없는 땅이다. 여기에 건축물 하나 축조했다. 그러면 여기서 뭐죠? 신축. 신축이.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나대지 상태가 아니고 부속 건축물이 있다겠죠? 자, 부속 건축물 조그만 창고 건물이 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주된 건축물 들어왔죠? 회사 본사가 들어왔어. 창고 안에 있는데. 알겠죠? 그러면 주된 건축물이 들어왔죠? 자, 우리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주된 건축물이 축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뭘로 본다? 신축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 반대로 하면 어떻나겠죠? 반대로. 자,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창고 하나 더 지었어. 주된 건축물이 이미 있어. 근데 창고 하나 더 지었어. 근데 신축이 아니다. 그럼 뭐가 된다? 증축.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든. 그래서 그건 증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축이 되기 위해서는
부속 건축물이 창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이게 있는 땅인데 거기에 뭐 들어갔죠? 주된 건축물을 축조해도 신축이 된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증축입니다. 자, 증축은 여러분 거기 면적, 자, 면적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이든 또 높이 또는 층수가 증가되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자, 들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리 건축면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합해서 그냥 면적으로 묶어버리면 돼. 면적 또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알겠죠? 자, 이게 증가되는 것을 뭘 한다고요? 증축.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개축하고 재축은 자, 보통 개념적인 문제에서 개재축을 잘 물어보죠. 잘 물어보고 또 웬만한 건 다 지금까지 기출됐기 때문에 다 나왔어.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나오던 부분까지 작년엔 출제가 됐죠. 이 재축에 관해서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작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문제는 파고들기 때문에 아주 기존 문제만 계속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옛날로 따지면 옛날 문제는 진짜 쉬웠지. 개축은 뭐하고 있는 거죠? 철거. 재축은 철거야 멸실이야? 멸실. 옛날 문제 두 개 바꿔서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고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나오지도 않을 거야 지금. 알겠죠? 워낙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축은 철거하고 짓는 겁니다. 철거. 고쳐야 되니까. 고치는 거니까 철거해야지. 재축은 멸실이 뭐죠? 멸실이? 끊었잖아. 뭐 산사태 나가지고 아니면 물난리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차이점은 개축은 철거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정전 규모 범위로 지어야 됩니다. 개축은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도 정전 규모 범위로 축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전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뭐라고? 증축이 될 수도 있고 신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축물을 전부 철거했어. 자, 그리고 정전 규모를 초과해서 지었어. 알겠죠? 이러면 뭐 된다고? 신축. 자, 전부 철거해버리면 나대지가 돼버렸죠? 거기서 이제 정전 규모를 초과했어.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전 규모가 150제곱미터 연면적인데 200제곱미터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해서 지은 거죠? 이럴 때 뭐 된다고? 신축. 근데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했어. 그리고 정전 규모를 초과했죠? 그럼 뭐 된다고? 증축. 그래서 초과해버리면 신축 아니면 증축이 된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 놓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축이 되기 위해서는 정전 규모 범위로 지어야 한다. 그렇게 봐두세요. 자, 반면에 멸실입니다. 자, 우리 재축이죠. 재축은 멸실된 것입니다. 자, 멸실된 것을 짓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전 규모 이하로 짓는다 나와 있죠? 정전 규모 이하로 짓지만 정전 규모 초과로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재축은 정전 규모 이하로 짓는 게 보통이에요. 정전 규모 범위로 짓는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 문제가 이것까지 물어봤다니까. 정전 규모 이하로 짓는 거 거기 써졌죠? 자, 보시면 자, 연면적 합계 보인가요? 자, 연면적 합계는 자, 정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 돼. 자, 또 우리 동수, 층수, 높이 나오죠? 자, 연면적 합계라든가 동수, 층수, 높이. 자, 이런 거 전부 다 정전 규모 이하로 재야 됩니다. 하지만 초과되는 것은 여러분 거기 뭐 나오죠? 동수, 층수, 높이죠? 이것은 초과해서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초과에는 연면적 합계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연면적 합계는 이하만 들어갑니다. 알죠? 연면적 합계가 초과된다면 틀려. 거기 보면 나왔죠? 연면적 합계는 정전 규모 이하를 할 것. 동층수 높이는 이하이지만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수, 층수, 높이입니다. 여기는 초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옆면적 합계는 초과되면 돼, 안 돼? 안 돼. 제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하가 보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초과를 할 수도 있다. 초과하기 위해서는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초과가 가능한 것은 뭐가 가능하다고? 동수, 층수, 높이는 초과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옆면적 합계는 초과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건 이하만 나오자는 이야기죠. 옆면적 합계는 이하만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전이지요. 이전 여러분 건축행위인 건 기본이고, 이전 개념은 두 가지 걸 보라겠죠? 두 가지. 자, 첫 번째. 이건 번호가 딱 정해져 있어. 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이런 말도 틀려. 해체하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바꾸는 것. 자, 다른 대지로 위치를 바꾼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다른 대지다, 같은 대지다. 딴 게 바꿀 건 두 가지니까 딱 보면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전에 물어보면 건축행위 아니라고 하면 틀리고, 또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하면 틀려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대지다, 같은 대지다.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 이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대지로 가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신축 아니면 증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한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이에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할 정도면 그건 이전이 아니고 철거가 들어가, 철거.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부 아까 내기바보 지주했잖아요. 자, 이것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옮긴다. 곧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 이전 가능한 건축물은 주로 조립식 건축물 생각하겠죠? 이런 철거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립식 건축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를 놓고 볼 때 이게 같은 대지다. 같은 땅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옆에 땅. 다른 대지. 알겠죠? 옆에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조립식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자, 이렇게 옮기는 것. 자, 같은 대지 내죠? 같은 대지 내에서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들어서 옮겼죠. 위치를 바뀌었죠? 이것을 뭘 한다고? 이전. 그래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전은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 알겠죠? 당연히 조립식이니까 들어서 옮기면 되잖아요. 주요 구조부 해체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건축물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자, 이쪽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옮겼다. 다른 대지로 옮겼죠? 자, 이럴 때는 뭐가 된다고? 자, 이 대지가 나대지 상태라면 신축. 다른 건축물이 있는데 들어왔다. 그럼 뭐 되죠? 증축. 그래서 다른 대지로 와버리면 신축이나 증축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잡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건축행위는 5가지 행위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5가지. 자, 뭐뭐 있다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축 개념, 증축 개념은 뻔한 것이고요. 개재축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철거하고 하는 것은 개축이고, 멸실된 걸 다시 지으면 재축이고, 자, 그리고 개축은 철거하고 정정규모 범위로 지어야 돼요. 그걸 초과해버리면 신축 아니면 증축 문제로 간다. 자, 보면 재축은 정정규모 이하로 짓는 게 보통이지만 초과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과되는 것은 뭐만 초과될 수 있다고? 동수나 층수, 높이만. 옆면적 합계는 이하로 지어야 돼요. 알겠죠?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또 이전 개념은 건축 행위이다, 아니다, 이다. 또 이전 개념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요. 또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거야,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수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대수선 개념입니다. 자, 이 대수선도 여러분 곳곳에 나오죠. 그리고 일반적 건축이든 대수선이든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놈도 허가받을 수도 있고 신고하고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신고대상 우리 대수선 뒤에서 공부해야 돼요. 건축신고대상에서 일반적으로 대수선입니다. 자, 대수선은 말 그대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크게 수선하는 거죠. 크게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크게 고친다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 써졌죠?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게 보통 크게 고치는 거잖아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구조부 변경뿐만이 아니라 외부 형태를 바꿔도 대수선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외부 형태 변경도 대수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독주택 같으면 담장을 새로 설치했다. 이런 것도 보통 대수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증개재축이죠. 자, 증축이나 개축, 재축이죠.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개재축에 해당되면 대수선이 아니에요. 곧 이 말은 대수선이나 증축이나 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개축도 유사하게 보이죠. 개축도 철거하고 우리가 짓는 거니까. 그죠? 유사하게 보이지만 개축이 돼버리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우선되니까 증개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대수선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증개재축에 비해서 대수선은 보충적인 의미란 이야기고 신축은 나올 리도 없죠. 새로 짓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수선은 증개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대수선이에요. 해당되면은 대수선이 아니고 뭐가 된다?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고 재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해당되지 않는 것만 대수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수선 개념이 8가지인가 나오잖아요. 8가지인데 자, 거기 밑에 제가 외우기 편하게 해놨죠? 그대로 외우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밑에 그 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거기 기지보 나오잖아요. 자, 기지보는 증, 해, 삼, 수, 변. 알겠죠?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외워놓고 이제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지보, 증해, 삼, 수변입니다. 자, 또, 자, 네, 외벽이라고 써놨죠? 여기 편하게. 자, 내벽, 외벽이거든. 자, 내력벽하고 외벽이에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증, 해, 30, 수, 변입니다. 자, 또 여기는 순서 상관없고요. 뭐 방화구역 보이죠? 경계벽 보일 것이고 계단 보이잖아요. 자, 계단은 3가지 다 들어간다겠죠? 주, 피, 특.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여기는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선은 이것을 대수선이라고 한다. 자, 이 요건 충족됐을 때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하면은 자, 여러분들 기둥이죠? 지붕, 보, 좀 더 주요 구조부잖아요. 그죠? 기둥, 지붕틀, 보입니다. 자, 이걸 뭐하면 증설 눌리는 거, 해체, 없애는 거. 자,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죠? 자, 3이 뭐예요?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변경. 수변은 3수변입니다. 자, 그럴 때 대수선이 된다. 됐나요? 그럼 붙여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네가 뭐죠? 내력벽. 자, 외벽은 외벽의 마감재로인데 외우기 편하게 그냥 외벽을 해놓으세요. 네, 외벽입니다. 여기는 증설, 해체, 또 30 뭐죠? 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 30제곱미터 이상을 변경. 그럴 때만 대수선이 됩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면 수선 변경은 대수선이 안 됩니다. 그렇게 봐두시기 바라고. 자, 또 우리 방화벽, 방화구획, 또 경계벽, 또 계단 나오죠? 특히 특별 피난계단 잘 물어봐. 자, 우리 특별 피난계단도 마찬가지. 이것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죠. 여기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수선 변경하면 대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대선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했죠. 다음 중 대선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 자, 우리 기지보, 기둥 잘 물어보겠죠? 물어본다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기둥을 만약에 한 개 해체했다. 기둥 한 개 해체했다. 자, 대수선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그렇지. 그럼 증설 해체는 개수 제한이 있어, 없어? 다 없어. 증설 해체는 증설 해체만 해도 여기 해당되는 것들은 다 대손이 됩니다. 알겠죠? 증설 해체는 기본적으로 개수 제한이 없어요. 한 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대손이 됩니다. 대신 기둥을 한 개 만약에 변경했다. 자, 이것은 대손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변경은 몇 개 이상을 해야 돼? 3개 이상을 해야만 대손이 되는 거예요. 또 지붕틀도 마찬가지, 보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래서 3개 이상,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을 해야만 대손이다. 증설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손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내력벽 잘 물어보죠. 자,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벽면적이죠. 자, 벽면적을 만약에 10제곱미터 증설했다. 자, 대선이다, 아니다? 이다. 어차피 증설해체는 제한이 없잖아요. 1제곱미터만 해도 대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수선했다. 자, 대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수선 변경은 얼마 이상을 해야 돼? 3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돼. 알겠죠? 10제곱미터 수선한 것은 대선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고치는 것에 불과하지 대선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대선이 되지를 안 해. 그럼 대선 되려면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 재료는 얼마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돼?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든지 30 이상을 변경할 때만 대선이다. 수선 변경은 30수변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증설해체는 상관이 없어. 1제곱미터만 손대도 대선이다. 자, 또 강하게 잘 물어보는 게 이런 거죠. 똑같이 보면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자, 내력벽입니다. 똑같이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증설했어. 자, 이것도 뭐 작년에도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증설했는데 건축 면적이 증가됐다.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증설하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대수선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증계제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만 대손이라니까 건축 면적이 증가돼 버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대손이 아니고 뭐가 되죠? 증축이 돼 버려요. 자, 여러분들 우리 건축 행위가 있고 대수선 행위가 있잖아. 증축이 돼 버리면 건축 행위인 거야. 대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건축 면적 증가가 붙었잖아요. 알겠죠? 이게 붙어버린다. 그럴 때는 대손이다, 증축이다. 증축. 대손은 증축이나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대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증계재축이 우선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증축이지 대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특별 피난 계단을 그냥 수선했어. 알겠죠? 뭐 면적도 상관없고 개수도 상관없어. 수선했다. 대손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또 말 그대로 경계벽을 자, 5제곱미터를 수선했어. 대선이다, 아니다? 이다. 아래는 여러분, 아래 방화벽이나 경계벽 계단은 그냥 증설해체 수선 변경만 하면 대선이야. 얘는 면적 제한이 없잖아. 알겠죠? 1제곱미터만 수선해도 대선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구별해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떻게든 만들어내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라고요. 자, 일단 대선 개념은 우리 증계재축에 해당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증계재축이 아닌 것이 대선이야. 알겠죠? 증계재축이 아닌 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대선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해오라고? 기, 지, 보, 증, 해, 삼, 수, 변. 그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해야만 대손이다. 기지보는요. 자, 또, 내, 외, 벽. 자, 내가 뭐라고? 내력벽. 여기는 외벽, 마감절호야. 어떻게 하라고? 증, 해, 30수변이야. 여기는 30점부터 이상 수선, 변경. 증설, 해체는 상관이 없어. 1제곱미터에도 상관이 없어. 근데 수선, 변경은 얼마 이상을 해야 돼? 30점부터 이상을 해야만 대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방경, 자 방화벽, 경계벽, 계단 다 주, 피, 특,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 들어가요. 이것은 뭐 그냥 증설, 해체, 수선, 변경만 나오잖아. 여러분 몇 개든 상관없어. 1제곱미터만 해도 대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계벽을 5제곱미터만 수선해도 대손이다 아니다? 이다. 특별 피난계단 그냥 수선만 해도 대손이 되는 거야. 됐나요? 아래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봐두세요.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들 우리 이 문제 여러분 특별 피난계단 수선이다 이게 나오면 딱 느낌이 대손으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딱 대손이 되는 거예요. 증설해체 수선 변경 나오면 그죠? 대신 요 뒤에 5개 놓으면 수선 변경은 개수나 면적을 봐야 되고 증설해체는 상관없어. 알겠죠? 증설해체는 하나만 고쳐도 다 대손이 되는 거니까. 정리됐습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 대선은 그렇게 체킹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용도 변경 행위로 갑니다. 자, 용도 변경은 어차피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쉽게 나올 때는 다 맞춰내야 되고 이것도 어렵게 내면 어쩔 수 없어. 어렵게 내면 손 못 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용도를 다 못 외우거든. 29개 시설 용도를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못 외운 게 아니라 외우지 마라. 그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나오면 마음 비우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하고 찍으면 돼. 자, 어쨌든 자, 용도 변경을 정리할 건데요. 자, 용도 변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건축물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다고 안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자, 우리 토지 용도는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 토지에 관한 용도는 우리 용도지역이나 용도축, 용도구역이 있었잖아. 그게 전부 다 토지 용도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도를 다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자, 건축물의 용도는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 우리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가 29개 시설로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몇 개 시설로 되어 있다고? 29개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 단독주택도 시작해가지고 우리 야영장 시설까지 29개 시설로 용도가 분류되어 있어. 모든 건축물은 다 용도가 책정되어 있어. 모든 토지도 용도가 정해져 있죠? 토지나 건축물 전부 다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면 규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용도에 맞게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개 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점들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이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제가 매번 예를 듭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자, 요 건물이 병원 건물이다. 병원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숙박시설로 바꾸겠다. 쉽게 말하면 뭐 호텔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용도 분류상 뭘로 분류되어 있죠? 의료시설로 되어 있거든. 그죠? 그리고 만약 호텔로 바꾼다. 호텔은 숙박시설이죠. 모텔도 마찬가지고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면 의료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문제는 바꿀 때 자, 우리 용도 변경은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했잖아. 그럼 건축법이 적용되면 허가나 신고 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바꿀 때 허가를 받아야 될 거냐 또 신고해야 될 거냐 알겠죠? 또 뭐 신청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알겠죠? 이걸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 변경 테마입니다. 어차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용도를 바꿀 때 그냥 바꿀 거냐, 아니면 허가받아야 될 거냐, 신고할 거냐, 이걸 공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29개 되는 건축물 용도 있잖아요. 이것을 9개 시설군으로 묶은다겠죠? 용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용도 29개 시설이잖아요. 이것을 9개 시설군으로 묶어. 자, 시설군. 그래서 이 시설군 9개로 묶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개 묶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허가냐 신고냐 이것을 법에서 정리를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개 시설군은 거기 어떻게 외우라고 이제 써놨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타, 동식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암기상도, 뭐 우리 건축금도 암기가 많으니까 암기 못하면 못 풉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산 전문. 자산 전문 딱 해놓으시고요. 영, 교, 근, 주. 제일 막내가 누구라겠죠? 기타, 동식이. 자, 동식물 관련 시설. 29개 시설이 있다니까 그것이 군으로 묶어서 9개 시설군에 29개 시설 다 편입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9개 시설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가 뭐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죠. 여기는 딱 하나밖에 없던 시설은 뭐?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 무엇이 들어갈 거냐 궁금하면 여러분 기본도 찾아보시면 돼. 기본서 여러분 건축법 쭉 우리 몇 페이지 된 거 있죠?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주차장이든 뭐 폐차장 전부 다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에요. 자, 그런 게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제일 막내가 누구라고?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또 동식물 관련 시설이 뭐뭐 있을 거냐 궁금하면 찾아보시라고. 외우지는 못할 거야. 그것도 다 외워. 알겠습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로. 그런데 심쓰지 마로. 알겠습니까? 난 궁금하면 찾아보시라고. 자, 동식물 관련 사람들 도축장 들어보셨죠? 도계장 닭 잡는데. 알겠죠? 뭐 종묘 배양장 식물도 있으니까. 알겠죠? 뭐 그 전부 다 동식물 관련 시설들이에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에서는 제일 큰 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일 막내가 누구죠? 동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용도 변경은 여러분 가장 기본 틀이 이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바뀌면 뭐라겠죠? 허가를 받아야 돼. 알겠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 신고는 간단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바뀌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순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타 시설군이거든. 그래서 9개 시설군을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가 신고는 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자, 누구? 뭐 특특은 따라가고 시군구장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장이 건축허가 할 시간 없겠죠? 물론 예배적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만약에 서울특별시장한테 다 하라고 해버리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건축허가까지 하고 있겠죠?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특별시장은 허가권자가 아니고 구청장이 보통 합니다. 알겠죠? 또 시장군수가 하겠죠? 그 시장군수는 거의 뭐 밑급이니까 자기가 다 해야지. 한마디로 기초장들이잖아요. 여기서 허가를 해주든지 신고 받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이 문제죠. 자, 동식물 관련 시설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바꿨다. 허가 받아야 되겠죠? 자동차 관련 시설을 동식물 관련 시설로 바꿨다. 신고.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부분에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산업 등 시설군이라고 보이죠? 이게 7개 시설이 들어가. 7개 시설이. 그래서 제가 거기 외우라고 말 만들어 놨죠? 지금 현재 몇 페이지 보냐면, 여러분 일단 163페이지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163페이지 그거 보이죠? 자, 산업 등 시설군에는 거기 7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위험한
공장, 자원이 운수 좋게 창고, 묘지에서 장례 치른다. 그래서 7개 시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위험이면 유험물 처리 및 저장 시설이, 자, 그리고 공장은 아실 것이고, 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여러분 우리 LPG 충전소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니까요. 자, 궁금하면 또 찾아보시라고 기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기본도 안 받아 그러면 법제사 사이트 가서 우리 건축법 여러 가지고, 또 시행령 열어보면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있고, 공장은 알겠죠? 공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자,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에요. 자,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은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겠죠? 고물상 생각하면 돼, 고물상. 자, 운수시설, 알겠죠? 우리 버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운수시설. 창고, 묘지 관련 시설, 뭐 장례시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 창고, 장례. 일단, 여기는 위치가 서열 2비잖아. 그죠? 그러면 공장, 창고로 바뀐다. 그럴 때는 보통은 허가가 많겠어, 신고가 많겠어. 허가 위쪽이니까. 장례시로 바뀐다. 보통은 허가가 많겠지. 어쨌든 위로 올라갈 쪽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리고 전기통신 시설군 보이죠? 여기 두 가지밖에 없네. 두 가지 뭐 방송통신시설하고 발전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 자산전은 서열 1, 2, 3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뀔 때는 허가일 확률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봐두시라고요. 그리고 뭐 순서 몇 개 안 되니까 애우시면 되고, 한두 번만 읊조리면 다 애워질 거예요. 알겠죠? 집중을 안 해서 그러지, 집중해서 한 번만 외우면 이런 것들은 문제도 아닌 것들이야. 알겠습니까? 한 번 맘먹고 외워놓으세요. 이거 못 외우면 문제 못 풀고, 이 문제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엄청 많이 나왔어. 또 내기도 쉽고 문제 내기도. 저희 또 문제 낼 것은 하나씩 냅니다. 아무거나 걸러서 내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기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외워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먼저 봅시다. 자, 제일 막내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고. 자, 또 주거 및 업무 시설군 보이잖아요. 자, 주거니까 여러분, 주거는 뭐 있어요?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이 있겠지. 그죠? 자, 또 업무 시설이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 여기 하나 추가되는 게 교정이나 군사시설 살짝 껴있죠? 간단히 뭐 교정, 군사 뭐 물어볼지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떤 교정, 군사.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업무시설이나 단독 공동주택으로 바뀐다. 그러면 보통은 허가일 확률이 많겠어, 신고일 확률이 많겠어. 아래쪽이니까 신고 확률이 많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우리 근린생활시설은 안 봐도 알겠죠? 근린. 1종 근생하고 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아래급이기 때문에 이놈으로 바뀔 때는 허가일 확률이 많다, 신고일 확률이 많다, 신고일 확률이 많다. 대신 조심할 것, 업무시설이 동식물로 가버리면 이때는 신고지만 동식물이 업무시설 올라가 버리면 허가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 중에도 비교를 해 놓으셔요. 이렇게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초점이 여기 문형교가 중요하다겠죠. 중요한 것들은 다 말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가고 뭐 이건 눈에 좀 띄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물어봐.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근데 출제원이 생각할 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출제원도 참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것도 어려운데. 알겠죠? 근데 출제원 못하면 이건 다 맞을 거라 생각하고 이건 내도 안 해. 알겠죠? 근데 내면 재밌을 것 같아. 다 틀릴 것 같아. 안 해오니까. 알겠죠? 근데 어쨌든 출제원이 볼 때는 위아래는 뻔한 거라 잘 안 물어봐. 옛날에 초창기에는 물어봤지. 알겠죠? 초창기에는. 근데 갈수록 이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불성설. 자, 어쨌든 이 문형교 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물어봅니다. 최근에는. 자, 문화및 집회시설군 보이죠? 자, 여기도 여러분 4개 시설 들어가는데 말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문화및 집회니까 집회는 모인다는 말에 초점 가지라겠죠? 모인다. 문집. 문화및 집회시설입니다. 자, 어디에 모인다고? 종교시설에 모인다고. 왜 모인다고? 위락시설로 뭐 하자고? 관광 가자고. 이렇게 말 만들어서 4개 시설이 들어가 있죠. 문집시설 군에는 4개 시설 들어가 있어요. 자, 포인트는 문화 및 집회니까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여. 여기들 포인트를 잡으시고. 야, 잘 안 외워지면. 자, 어디에 모인다고? 종교시설에 모인다고. 왜 모인다고? 위락시설로
관광가자, 관광휴게시설이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영업시설군은 영업은 포인트를 뭐라 했죠? 제가 포인트 영업은 뭐 하는 거야? 판매하는 거. 여기 포인트 잡으시라고. 영업은 판매 시설 딱 기억하시면 돼. 영업하는 거니까. 포인트를 연상해서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판매는 뭘 판매한다? 운동시설을 판매한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운동시설 무거우니까 피곤하니까 뭐라고? 다는 다중 생활시설. 잔다가 뭐예요? 숙박시설. 알겠죠? 그래서 운동 판매 다중 숙박. 이 네 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영업시설군에 들어갑니다. 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죠? 자, 교육이니까 여러분 교수 생각하겠죠? 교육이니까 교수. 어떤 교수? 교수. 노란옷 입고 있으니까 맘먹어도 돼. 야. 알겠죠? 그래서 교수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노가 뭐예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이 뭐라겠죠? 노인이나 어린. 알겠죠? 노인이나 어린애들 위한 시설. 그래서 노인이니까 노인복지나 뭐 노인요양시설 들어갈 것이고, 어린이는 뭐 연합회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노유자시설로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의는 의료시설이죠? 자, 교는 교육연구시설. 우리 학교 같은데. 학교나 우리 보통 도서관이 이런 데 전부 다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갑니다. 자, 수는 뭐죠? 수련시설. 알죠? 수련시설. 자, 또 야는 야영장시설입니다. 그래서 29개 시설이 9개 시설군에 다 편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놈을 암기가 돼야만 이 문제는 푼다. 알겠죠? 그래서 올라간지 내려간지를 알아야지. 그죠? 시설로 물어볼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 나오는 거야. 특히 가운데 잘 물어본다겠죠? 자, 운동시설을 문집으로 바꿔. 뭐? 허가. 보면은 쉽죠? 안 보고 풀어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애우라고. 안 애우면 이 문제 손도 못 댄다니까? 남들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애우만 넣으면 그냥 맞히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울 건 딱 암기하셔야 돼. 안 애워진다는 핑계자 대지 말아요. 곧 5월달이야. 알겠죠? 언제까지 안 애워진다고 핑계가 대지 마세요. 무조건 해. 이유 불문하고. 시험 내일 모레인데 다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그 소리 막 시험 때까지 하다가 떨어져. 태반이. 알겠죠? 제가 태반이라고 이야기했어. 매번 반복돼.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 좀 애우세요. 맘먹고 애울 건 애우고 안 애워진다는 소리 말해. 안 애워지면 어떻게 2번 보고 3번 보고 노력을 안 하면서 안 애워진다고 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애워져?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안 하면 못 푼다니까. 매번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애우라 하는 거야. 잘 안 나오면 건너가. 알겠죠? 근데 요중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다 알면 좋아. 근데 어떻게 이걸 다 하냐고. 그런 건 건너뛰자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애울 수 있는 것은 애워. 그래서 평이하게 보통 나올 때는 다 맞을 수 있어야 돼. 까다롭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제. 알겠죠? 막 파고들어서 저거까지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평이한 문제를 틀리고 있으면 나만 틀린 거라니까. 됐어요? 애우시자고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기본,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놓아야겠죠? 요 위숙수는 하나 기본적으로 하나 다 잡아놓으시라겠어. 위숙수, 위력, 숙박, 수련, 순서. 그러면 잘 물어보니까 숙박을 수련 바꾼다. 신고, 수련을 요약 간다. 그렇지.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 잡아놓고 출발하라고. 위숙수도 잘 물어본 한 가지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위락시설, 장례시설 바꾼다. 호가. 이게 문제를 이렇게 널렸어. 알겠죠? 박스 쳐서 물어보기도 하고 지문 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별스럽게 다 물어봤어. 기출도 많이 나와 있어. 알겠죠? 여전히 또 나올 수 있는 파트야. 그래서 암기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아야지.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알지. 이걸 잡아두시고.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것만 가지고 물어봐.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영업시설군으로 바꾼다. 신고. 알죠? 영업시설군을 산업시설군으로 바꾼다. 그렇지. 이런 것도 이것도 물어본 적도 있고. 알죠? 이제 보통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 이게 보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올 때는 평행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다 맞춰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같이 볼게만 했죠? 자, 동일시설군입니다. 동일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거죠? 자, 동일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위락시설을 관광휴게로 바꾼다.
갔던 시설군 내에서 바꾸는 거죠. 그죠? 자, 또 판매 시설, 숙박 시설을 바꾼다. 동일 시설군 내에서 변경이죠. 위아래가 아니잖아, 여기는. 자, 그럴 때는 뭐 하라겠죠? 이럴 때는 신청. 그렇죠? 우리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이거든. 말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 용도 변경에서는 우리 허가받는 것이 있고 신고해야 될 것이 있고 신청할 것이 있다. 일단 요 세 개는 필수로 정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시설하고 이것은 정리를 하시란 이야기예요.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예외적으로 신청도 안 하는 것이 있죠.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신청도 안 할 정도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만 잘 보세요. 자, 거기 일종 근생하고 이종 근생 있죠? 여기 상호간의 변경입니다. 이리 가거나 이리 가거나. 자, 이 말은 원래 보시면 1종이나 2종은 근린 생활시설군이잖아요. 여기에서 변경은 동일 시설군 내 변경이죠. 그럼 원래는 뭘로 해야 돼? 신청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이것은 신청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고 딱 법에서 정해놨어.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 근린 생활시설은 1종이든 2종이든 내용은 다 거의 같아. 알겠죠? 근데 차이가 뭐라고? 1종은 가까운 데 있고 규모가 작다고. 2종은 좀 멀리 있고 1종보다 규모가 크다고. 알겠죠? 자, 똑같은 휴게 음식점, 뭐 커피숍이다. 조그만 것은 아파트 바로 앞에는 조그만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건 1종 근생이야. 좀 걸어나가면 좀 큰 커피숍 있죠? 그런 건 뭐라고? 2종. 이게 규모 문제고 좀 떨어져 있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라 요놈은 변경해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이야기고. 자, 두 번째가 여러분 동일 용도 간의 변경이거든. 동일 용도 내에서 변경하는 거야. 자, 요놈은 이제 사실 어려워. 알겠죠? 용도를 다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데 가장 쉬운 게 이거라겠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 치과 병원을 한방병원으로 바꾼다. 그럼 요건 뭐죠, 여러분들? 둘 다 무슨 용도예요? 의료시설이고 의료시설이잖아. 그죠? 통일 용도 간의 변경이잖아. 이런 거 신청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모텔을 관광호텔로 바꾼다. 똑같아. 숙박시설 내에서 변경이죠? 이런 건 전부 다 통일 용도 간의 변경입니다. 대신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건 어려워. 아무거나 물어보기 시작하면 어려운데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예외 규정이 재작년에 들어왔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그것도 무시해. 알겠죠? 동일 용도 간의 변경이라도 신청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못 외우니까 넘어가. 됐나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말어. 안 봐도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요놈은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용도 변경에서는 일단 요놈은 필수적으로 정리하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용도는 29개 시설이 있어요. 이건 다 못 외운다고 해서 궁금하면 찾아나 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아울러서 그 중에서 용도 변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허가받냐 신고하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다 이번에 의료가 숙박으로 바뀌면 뭐 해야 돼? 의료가 숙박으로 바뀌었어. 이제 안 보고 한참 걸려. 빨리빨리 찾아야지. 그렇지. 아까 노교사는 의료 숙박이 위에 있잖아. 알겠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바로바로 이제 튀어나오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오면 시험 볼 때 이거 쓰고 있겠어? 언제 쓸 시간이 있어? 알겠죠?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정돈하시고, 특히 문영교 요놈들은 가운데 다다던 놈들이니까 잘 보고 위아래는 감으로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걸 9개 시설군으로 묶었는데, 자, 9개 시설군 어떻게 해오라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타 시설군인데 동식이 붙여주라고. 동식을 막내, 동식물 관련 시설. 자, 자가 뭐라고? 자동차 관련 시설. 그게 제일 위에가 있는 놈이야. 알겠죠? 자, 산은 산업 등 시설군인데 그건 7개 시설 들어가요. 7개. 특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공장, 창고, 장내 시설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전부 다 서열 2급이야. 2. 알겠죠? 장내 시설 바뀔 때는 허가의 확률이 많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전기통신은 방송하고 발전. 자, 그리고 문영교 중요하겠죠. 자, 문집시설구는 4개가 들어가 있죠. 자, 문집이니까 모여, 문집. 어디에 모인다? 종교. 그 다음, 위락, 관광. 4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자, 우리 영업시설구는 초점이 뭐라고? 판매. 뭘 판매한다? 운동시설,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자니까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생각을 하겠어요. 고시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우리 교육 및 복지소은 5개. 뭐, 노, 교, 수, 야. 알겠죠? 그래서 3개. 위숙수는 기본, 유락이 제일 위고, 그 다음 숙박이고, 수련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도는 잘 나오니까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근리는 뭐 볼 것도 없죠? 1종근생하고 2종근생. 또, 주거 및 업무시설은 주거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 업무시설. 교정군 다 껴주면 되고. 제일 막내는 동식이. 됐나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자, 올라가면 뭐라고? 허가. 누구한테? 시군구장. 자, 내려갈 때는 신고. 그러니까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은 신청. 알겠죠? 딱 3가지 기본적으로 잡아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짬으로 보세요. 신청도 안 하는 것은 일종 간의 변경은 신청도 안 하더라. 또 동일 용도 간에서 변경은 신청도 안 하더라. 이거는 예외적으로 하는 건 있지만 그건 무시하라겠어요. 그렇게 일단 봐두시면 되겠다. 자, 용도 변경은 그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 용도 분류하고 몇 가지 보충하고 바로 허가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지우지는 마시고 10분 쉴게요.